태양의 선물, 햇빛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당뇨, 골다공증들의 발병이 훨씬 더 낮았다. 비타민 D의 유방암에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도 눈에 띄어서 충주에서 모자앤 약국과 한국푸드닥터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오늘은 태양의 선물, 햇빛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렇게 보셔서 비타민 D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우리가 여름 정오에 얇은 옷을 입고 두 팔 벌리고서 이렇게 이제 나가서 딱 서 있으면 약 12분 정도, 약 10분 남짓 정도 되면 3000 IU라는 양이 생기고요. 약 30분 정도면 2만 IU 정도 이렇게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햇빛 비타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속도는 참 경이로운 속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태양이 선물을 주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아무리 많이 노출이 돼도 우리 몸 안에서 또 지나치게 비타민이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데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으로 과잉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30분 그 다음에 3시간 있으면 2만 IU가 아니라 10만 IU가 생겨나고 이러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생기는 걸로 돼 있으니까 분명히 아주 가성비가 가장 좋게 태양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방법이 나가서 직접 일광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죠. 이 태양에 직접 이렇게 노출돼서 비타민 D를 선물로 받으려고 하니까 피부의 화상도 염려가 되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피부암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다음에 고도는 어떠냐, 하루에 어떤 시간이냐, 대기의 상태는 오염이 되느냐, 구름이 꼈느냐, 그 다음에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어느 정도로 발랐느냐, 또 옷은 어떻게 입었느냐, 이게 등등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광욕을 하거나 아니면 야외에 노출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비타민 D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음식으로 비타민 섭취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적당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할 만큼 충분한 양을 갖고 있는 음식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계란이나 연어, 송어, 표고버섯, 대구의 간류 이런 쪽에 비타민 D가 풍부한 걸로 돼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작용을 갖고 있는 사실은 비타민 D는 우리가 비타민 D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체 내에서는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인데 이 태양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음식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일정하게 항상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을 공급하는 것이 여유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노출도 부족하고 음식으로도 부족하면 이제 우리가 보충제를 먹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냥 그래서 보충제를 처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주사로 이제 비타민 D를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타민 D는 이렇게 주사로 하는 것보다 원칙적으로는 약물로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권장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햇빛의 양이라든가 음식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와서
있는 것보다 우리 몸 안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일정하게 꾸준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상 훨씬 더 안정되고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너무 심각하게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특별한 어떤 질환을 갖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빨리 비타민 D를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그냥 평상시에 보충제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비타민 D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이랬죠. 실제 하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만 갖고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제 끝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만병통치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인체 내 대부분에 다 관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비타민 D는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인산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칼슘과 이거는 우리 뼈 건강에 또 우리 두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말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미네랄이 이제 바로 칼슘과 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 미네랄이 칼슘이 많으면 인의 흡수를 방해하고 또 인이 많으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모든 것이 과해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이걸 우리는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칼슘과 인의 이 항상성에 가장 이 관여를 하는 이제 이런 역할이 바로 비타민 D에서 이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칼슘과 인이 과해도 부족해도 하지 않게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뭐 골다공증, 근육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조절해서 염증을 없애주고 또 만성 통증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거. 그래서 천연 항생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전립선, 유방, 대장, 폐, 신장, 자궁 모든 17가지 암에 이렇게 매우 효과가 있는 걸로 도움을 주는 이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울증, 고혈압, 심장,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혹 이렇게 보면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이제 여성들을 이제 특히 우리보다는 저쪽 서구 북방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궁암이나 유방암, 당뇨, 골다공증들의 발병이 훨씬 더 낮았다. 이제 이러한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여러 가지 논문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비타민 D에 유방암에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도 눈에 띄어서 제가 이제 이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이 골격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이 인체 시스템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런 논문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골격근, 섬유의 이제 증식, 그 다음에 분할을 자극해서 근력을 만들어내고 신체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런 논문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이 비타민 D는 하루에 얼마만큼 먹으면 좋을까? 이것이 이제 보통 지금 가장 권장되고 있는 것은 4,000 IU에서 5,000 IU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지금 영양제 속에는 종합 영양제에도 비타민 D가 이렇게 돼 있고 또 혈액 순환제에도 비타민 D가 들어 있고 칼슘제에도 들어 있고 이러한 형태의 보충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이렇게 보면 많은 약들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드시면서 여기저기 것을 다 합쳐지다 나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이렇게 과잉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약들을 전부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대략 한 4,000에서 5,000 IU
이 과거에는 비타민 D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또 전문가분들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냥 적정 권장량이 이런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비타민 D 양을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약 밀리리터당 이 10에서 12 정도 이렇게 있게 되면 아주 매우 낮고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일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과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보충받아야 되고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50에서 60 정도면 정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이거를 하시면서 이제 보충제도 드시지만 적절한 양의 일광욕,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적절한 음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잘 이렇게 섭취하거나 또 이렇게 일광욕,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 여름은 비타민 D 잘 관리하는 여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에 또 좋은 자료 준비해 갖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